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오후 8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52화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우, 네이버 오디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무이키는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 들어가시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희가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려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팀 업로드를 완료했고 원래 목요일 팀 업로드가 되고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목요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목요일 좀 스킵하고 월요일 팀이 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목요일날 녹음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파일이 날라갔대요. 네, 그 녹음 파일도 날라가고 그 영상 파일도 다 날라가는 경우가 발생해갖고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라이브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참사가 났는데 혹시나 이제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충무이키 채널 오셔가지고 라이브 탭에 보면은 그 목요일 방송 남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풀 버전이 남아있죠. 풀 버전이 남아. 풀 버전. 라이브는 됐다. 다행이네. 그래서 라이브는 남아 있는데 저희가 용량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번 끊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팀은 스킵하고 월요일 팀은 좀 다시 올려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준비한 오프닝 토크는요, 바로 새로 부임한 감독들입니다. 지금 시즌 종료가 된 지 지금 챔피언스리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하루 정도, 이틀. 네. 그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제 시즌 종료 전부터 감독 오피셜이 막 뜨고, 이제 오피셜 사진은 안 떴지만 이제 거의 그냥 오피셜. 그래서 이 팀의 감독은 이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는 오피셜 뜬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거피셜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은 콤판입니다. 네. 저는 네. 콤판이요. 네. 콤판이요.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사실 2부를 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려는데 제가 콤파니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콤파니 굉장히 좋은 감독이죠. 강등당했는데 그 밑도 끝도 없이. 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콤파니 감독은 확실한 구성이 있다. 팀에 대한 플랜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좀 살펴봤을 때는 이 콤파니 감독이 그래도 좀 유능한 감독 중 하나다라는 좀 평가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테스트를 잘 봤다거나 또 뭐 전술적인 맞아요. 성적이 그 감독 라이센스 딸 때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할 콤파니. 라고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근데 이걸 그렇다고 바이언급을 맡을 급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의문이 있다. 또 이제 여기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콤파니가 원래 또 벌리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벌리에서 바이언으로 이제 이적이 된 거라 이적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유로 이적료가 적지 않은 발생을. 돈인데. 이거 거의 뭐 한 선수 이적료랑 비슷한 200만 원 좀 안 되지 않나? 200억 좀 안 되는 네.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3년 계약이고, 콤파니의 연봉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너스 포함해서 한 700만에서 900만 유로, 그러니까 한 70억에서 한 100 몇 억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의 100억에서 130억? 콤파니가 정도? 그 정도에 받을 급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나겔스만이랑 플릭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그죠? 진짜요? 아니 이게 금액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이게 3일이라고 1억 받는 건데.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된다. 아이스크림. 아니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금액이. 콤파니가 지금 사실 유럽 잉글랜드 무대에서 강등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물가가 올랐겠죠. 네. 물가가 올랐겠지만 적당히 올라야지. 네, 물가가 뭐 우리나라가 오른 만큼 독일이 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많은 돈을 받는 거는 좀 의문을 품을 만한 일이다. 이게 사실 팬들의 의견도 조금 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은 뭐 벌리에서 한 시즌 만에 강등당한 감독을 바이언이 데려오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쪽은 또 이제 콤파니의 전술적 색채나 아니면 철학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바이언에 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선수를 탄다?
약간 전술이 그래서 뭔가 좋은 선수단과 그리고 리그 내 입지가 있는 팀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플랜 A를 잘 굴려갈 수 있는 감독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에 벌리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약간 좀 타협을 잘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네. 받았거든요. 사실 뭐 포스테코글루가 타협을 안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리가 챔피언십에서 충분히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그리고 주도하는 축구를 가지고 리그 1위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근데 진짜 센세이션 했으니까. 네, 그래 프리미어리그에 그렇게 올라왔으면은 벌리의 1차 목표는 잔류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스쿼드의 객관적인 파악이나 요런 거를 고려했을 때 2부 리그에서 하는 축구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이제 콤파니 감독의 좀 전술적 유연함이나 아니면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진짜 예준이 말대로 그런 뭔가 어쨌든 2부 리그에서는 좀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축구를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분데스리가에서 최강의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는 미넨에 오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시각이 그쵸. 충분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도전이어도 해볼 만한 도전이다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2부 리그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가격하다기보다는 좀 빡세죠. 빡세고 음. 사실 이런 빡센 축구에서 전술적인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 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점유를 통한 축구를 하는 팀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번 시즌 보면 한 4팀 정도 빼고는 네, 다 뭔가 빡빡한 축구를 좀 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2부 리그 벌리를 조금 몇 경기를 제가 한 두세 경기 봤을 때 느꼈던 점은 좀 굉장히 많은 소유를 하고 2부 리그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점유를 하고 그 통해서 축구를 구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느꼈던 점은 벌리의 선수들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콤파니가 전술 잘 짰는 거냐. 왜냐면 매주 보질 않으니까 맞아요.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둘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선수단이 좋았을 때는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감독일 수는 있겠다. 네, 하지만 바이언급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언제나 결론을 내려야 된다. 왜냐면 바이언이 리그 우승하자고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리그 우승도 리그 우승이지만 리그 우승은 당연한 거고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냐가 되게 중요한 팀인데 근데 챔피언스 리그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플랜 A를 잘 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토너먼트 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각가지 수를 다 끌어다 그렇죠. 써야 되는 그런 모든 무대잖아요. 정회수를 네, 때려 박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이제 콤파니 류라고 하죠. 이런 이 류의 최고봉에 있는 펩조차도 뭐 전술 이상하게 쓴다고 챔피언스리그 내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비판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과연 이 콤파니 감독이 뭐 리그야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리그를 넘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좀 성공의 여부를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1년 정도 한 1년 2년 정도는 무조건 과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그러면 케인은 이제 전성기 다 날리고 아 이게 뭔가 케인의 그 김민재 역사와 선수.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콤파니나 감독이 이런 큰 팀을 맡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대회를 치르는 팀에 가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 분배나 아니면 뭐 팀 장악도 이제 본인이 빅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뭐 장악을 잘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지만 또 피를로의 사회처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빅팀에 갔을 때 막상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맞습니다. 검증 받아야 될 이 단계가 좀 아직 콤파니한테 많이 남아 있다. 물론 그 좋은 감독에 대해 싹수는 뭐 보여주긴 그렇죠, 했지만 그리고 일단 연봉이 좀 비싸기 때문에 연봉 너무 많이 받아. 이거 근데 연봉이 진짜 그러니까 비싼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연봉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연봉 많이 주면 또 일 안 해요. 또 교육 안 해. 교육 공부해야 되는데 또 공부 안 하고. 아니 왜냐면 뭐 안 한다도 안 하겠다. 공부 안 하지. 돈 써야 되는데. 1년에 100억씩 받는데. 그러니까 잘려도 다 주는데. 그래서 일단 콤파니가 바이언에 간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 바이언이 도전할 만한 선택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정료와 연봉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돈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다. 네. 이게 조항이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지 기자들이 좀 취재를 더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잘려도 뭐 게임 위약금이 뭐 네. 별로 없다든가. 위약금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보너스에 포함된 거다. 이게 또 저희가 알려드린 옵션이다? 금액이 다 이제 옵션이다. 옵션 우승하면 포함. 이거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옵션인데 우승 뭐 리그 우승 옵션이 막 30억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총액이 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 분량을 봤을 때 콤파니한테 이럴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빨리빨리 빨리 넘겨야 돼. 빨리 차라리 조용히- 웃기던지. 네,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콤파니 이렇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감독이 엔조 마네스카. 얘는 더 짧게 말해야 돼요. 예. 약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만 듣고 가죠. 약간 요즘
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약간 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 절여지고 있어 뭔가. 마레스카는 이제 아르테타랑 같이 네. 같이는 아니지만 같은 네. 시기는 아닌데 어쨌든 아르테타랑 비슷하게 페베 수석 코치로 그렇습니다. 있던 사람이죠. 약간 콤파니 1년 전에 데려온 느낌이죠. 사실 만약 콤파니였으면 벌리에서 강등까지 한 감독을 데려왔다면 이제 엔조는 콤파니가 강등당하기 전 단계에 이제 그 수준을 데려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술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철학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펩 밑에 있었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 까본 적이 없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 감독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을 이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보급형 아르테타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아직 오피셜이 안 뜨기도 했지만 이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5+1년이라는 소식이 좀 와 있거든요. 쩐다 여기는. 시원하네 첼시는. 네. 시원하네 그냥.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보드진이 다 생각이 있겠지만 있는 게 맞아? 막말로 진짜 한 아르테타도 시즌 3년 아니었나 왔을 때 처음에? 아니 나 감독을 5년 하는 거 모르겠네.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만약에 1년하고 잘린다고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위약금을 4년치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뭐 4년?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잘할 것 같으니까 데려왔겠죠. 네. 길게 하잖아요. 공부 안 해요. 그래 짧고 보장돼 있는 게 정근. 이만큼인데 연봉은 얼마래요? 아직 안 나왔나? 그건 아직 오피셜이 안 엔조 떠가지고. 마레스카는 좀 별로 높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뭐 물론 이건 아직 발표가 안 났기 근데 때문에. 위약금은 네. 승격을 한 사람의 연봉과 이 강등을 당한 사람의 연봉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제 그 계약 해지 위약금 있잖아요. 레스터로부터 데려오는 위약금은 한 100억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다. 얘도 뭐 이상도 좀 이제 가격이 좀 나가네요. 이제 약간 감독 이적 시장이 또 유행하는 네. 시작으로. 자 그렇게 어쨌든 또 돈을 주고 데려온 또 감독이었네요. 그리고 다음 감독 아르네 슬롯이고요. 뭐 클롭과 좀 결별을 빨리 좀 선언한 리버풀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감독 같은 경우는 페이노르트 이끌고 리그 우승했고 그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결승까지 이끌기도 했었죠. 네. 이 사람 승률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덜란드 리그 승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페이노르트로 리그 우승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좀 뭔가 증명되는 게 있지 않나. 사실 페이노르트가 우승권 팀이 아니니까. 그뭐 그죠. 왜냐면 거기는 아약스. 아약스 PSV. 이강이 지배하는 이강이고 여기가 살짝 중강. 중강. 느낌이기 때문에 페이노르트를 이끌고 리그 우승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하고 이 감독은 유명했죠. 이제 모든 이제 구단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이적설을 한번 애매하다 싶으면 실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나 빅팀 가고 싶다 이런 어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오히려 이 감독은 콤파니하고 이제 엔조보다는 낫다. 네. 그리고 이 검증은 사람 훨씬 많이 증명이 했죠. 증명이 네. 됐다. 증명도 됐다. 이 사람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했으니까. 경험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받고 계약 기간도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또 이 감독은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 공부 안 해도 돼. 증명했으니까. 아니 근데 리버풀 입장에서도 저는 다른 감독보다 앞서 말한 두 감독보다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콤파니랑 엔조 같은 경우에는 각 팀들이 다른 감독을 물색하다가 뭔가 밀려서 좀 선임한 느낌도 없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알론소를 영입하고 싶었겠지만 아르네 슬롯과의 계약을 굉장히 빠르게 네. 성사시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땐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한 좀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선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리버풀에서는 이 돌아온 디렉터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 디렉터의 에드워즈의 그 체제 하에서 뭐 선임이 된 거라 굉장히 또 믿을만한 이 중에서는 맞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좀 네. 영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감독이 이제 로페테기는 이제 모예스가 떠난 웨스트햄 부임이 하게 됐는데 저는 로페테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검증은 뭐 중위권에서 끝난 감독이죠. 그죠. 월버햄튼에서. 이 감독은 공부 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분은 많이 했으니 복습만 하면 돼. 복습만 하면 되는 감독. 연구할 필요 없고. 연구까지는 필요 없어. 하기는 다 땄어 이미. 이제 트렌드를 복습 정도. 그다음에 좀 이제 상황 대처나 음. 뭐 아니면은 어쨌든 뭐 웨스트햄도 유럽 대항전을 나가고 싶어하는 팀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또 전력이 또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긴 멤버가 좋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로페테기가 이런 좋은 스쿼드를 갖고 어떻게 또 보여줄지도 또 주목이 되고 또 프리미어리그나 유럽리그 벗어나서 또 굵직한 감독은 이제 조세 무리뉴. 여기는 유럽 리그잖아요. 유럽리그 해야 주요 리그에서 벗어나게 되면 페네르바체 부임 오피셜 떴습니다. 이건 사실 좀 이분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역으로 다른 의미. 역으로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아직 젊었을 때 그걸 다시 공부. 아 그러니까. 살다 무리뉴한테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해야 돼. 이게 이분은 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게 공부량이 너무 부족해. 예. 오늘 컨셉이 좀 재밌네. 이 형 뭐야? 그러니까 뭐 무리뉴도 결국은 뭐 로마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팀들이 찾는다는 루머는 있었지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페네르바치로 결국 다운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대표팀도 노렸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아쉽다. 왔으면 지렸긴 할 텐데. 근데 무리뉴 감독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빅클럽을 아직은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페네르바체가 물론 작은 클럽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터키 리그가 굉장히 좀 변방에 있다 보니까 좀 제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작은 리그로 간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터키 리그가 요즘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건 맞아요. 맞죠. 리그가 요즘 아마 5대 리그를 지금 터키 리그를 껴야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네, 정도? 리강보다 리그왕보다 올라오고 포인트가 리그왕이 높아요?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5대 리그 리그왕 빼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갖고 아마 터키 리그가 지금 굉장히 높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기사로는 5대 리그에 터키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포인트 순으로. 5, 6, 7 그러니까 상위권 중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뭐 좋고 뭐 사실 터키 리그가 페너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 대항전 나오니까. 페네르바체도 나오고 그리고 어. 뭐 이번에 갈라타사라이도 맨유랑 같은 조에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무리뉴가 가도 이상하진 않을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여기 뭐 제코도 있고 타디치도 있고 유명한 선수 좀 있어요. 이거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터키에 한번 이제 여행 가셨는데 그때 이제 유니폼을 뭐 살까 했는데 아마 제코가 이번 시즌 엄청 잘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제코 맞아요. 엄청 잘했어요. 음. 예, 거의 뭐 리그를 싹쓸이했다. 예. 갑자기 제코가 잘했다고 하니까 리그 순위 낮아 보이네. 근데 제코 인터를. 아니 근데 제코 나이가 많긴 한데 나이가 아이고, 엄청 많은데. 지루도 뭐 지금 세리아에서 직전 시간에 날아다니는데 뭐. 아니 뭐. 지금 세리아가 지금 최고라는데.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무리뉴가 페네르바체 갔는데 뭐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 나와서 솔직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우리한테는 가장 좀 주목이 맞습니다. 되는. 뭔가 그 빅클럽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챔스. 아, 그래서 챔스 나오죠. 모르겠네. 나올 것 챔스인가? 같은데. 왜냐면 지금 개편돼 가지고 이 페네르바체가 아마 우승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이번 그럼 시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유럽파든 아니면 뭐 챔피언스리그 어디든 나오긴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예선부터 뚫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광고 잠깐 소개해드리고 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카입니다. 그래서 현승이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충무이키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 보고 광고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루카 아이에서 나온 거요. 블루라이트 안경은 눈에 망막이 비치는 블루라이트의 악영향을 줄여주고 장시간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 활용 시에 눈이 필요한 것을 막아주고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물을 방해해주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근데 루카의 블루라이트 안경은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흔히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440에서 460mm인데요. 범위의 강한 빛을 뽑아내는데 루카에는 400에서 495. 이제는 외우겠어요. 넓은 빛의 파장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동민 코치님 제가 또 이제 대표님 만나고 왔는데요. 대표님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의 컨셉을 좀 맞춰서 얘기하는데 손동민 코치님 대표님 공부할 필요 없다. 이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증명해주고 있다. 도가 루카이가. 트셨군요. 네.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서 제가 요즘 녹음할 때마다 매주 쓰려고요. 저는 진짜 이제 이게 맨날 피곤한데 제가 화면을 워낙 많이 보는 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되게 피곤한 상태로 오는데 이거 쓰고 하고 집에 가니까 좀 확실히 덜 피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광고 루크아이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수원 삼성과 콜라보한 제품이 있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금방 나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일단은 5월 23일에 올라왔는데 수원 삼성 팬분들은 이 콜라보 제품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 삼성 또 요즘 일단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단 한 경기지만 벌써 어렵네요. 네,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또 팬심이 좀 대단하기 때문에 또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또 그래도 스폰서십인데 많은 구매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광고죠. 지난주부터. 그래서 노드 VPN 저희가 새로 한번 광고를 받았는데 이거 광고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노드 VPN은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VPN입니다. 지역 제한으로 인한 콘텐츠 접근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겠죠. 어떤 콘텐츠든 원하는 때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 때 좀 시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축구인들이 가장 공감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대한민국 축구 중계권을 가진 플랫폼은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해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좀 더 공감이 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노드 VPN을 이때 사용을 하면은 해외 여행을 가서라도 축구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충무위키 팬들처럼 하드코어한 축구 팬들은 해외 방송사에서 해주는 축구 방송을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노드 VPN을 사용하시면은 반대로 이제 우회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아래 링크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할인 혜택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4개월까지는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네.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위험해요. 또 온라인 사이트가 굉장히 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VPN 하나씩 정도는 이제 핸드폰에 아니면 또 컴퓨터에 깔아놔야 된다. 저희도 인스타 해킹 당한 거 같기 때문에 아니, 지금 광주에서 접속해가지고 광주 로그인 누구야? 빨리 나와.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다들. 굉장히 누구야? 인터넷 보안이 네. 좀 중요한 시대이지 않나. 네, 일단 그 DM 사건은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DM 아까 DM이 사건. 인스타가 있는데 그 인스타 DM으로 누가 그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뭉티기. 고깃집 뭉티기 분이 예약을 하려고 DM을 했더라고요.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충무위키 인스타 우리 컴퓨터에 다 있고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 한 명만 털리면 우리 계정 다 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또 VPN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요즘 하루에 한 개씩 축구 카드뉴스 컨텐츠 네네. 저희 생각이 담긴 컨텐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팔로우 했어서 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충무위키 또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요. 인스타도 맞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충무위키 사무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음이나 이제 유튜브 녹화 팟캐스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 혹시 장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장소는 이제 장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또 좋은 가격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메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에 한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2부에 저희가 시즌 종료했으니까 좀 정리에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가지고 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일부러 땡겨서 리뷰를 맞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준비했죠? 이제 드디어 유럽 축구가 끝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딱 하면 저는 뭔가 한 시즌이 끝났구나라는 그렇죠. 감상을 받는데 이번에도 되게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오면서 축구 팬들을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도르트문트는 벤 세바이니 그리고 듀랑빌 선수 정도가 이제 주전 선수들 중에서 아웃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윙어진 아데이미와 산초의 공수 전환이나 수비 가담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볼 수 있고 로이스 이제 도르트문트를 떠나게 됐죠. 로이스는 벤치에서 돌문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추아메니, 알라바 등 부상 이슈가 있던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이제 경기 직전에 벤치에 앉으면서 사실상의 결장자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루닌 대신 쿠르투아가 출전했고요. 이때 루닌은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와 나초는 이제 로이스와 마찬가지로 팀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제 선발 출전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라인업에서 뭐 이거는 너무 이제 미래를 미리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네. 참 이 크루토아가 나온 게 참 이게 좀 큰 일이지 않았나. 뭐 미리 얘기하자면 사실 경기 전부터 루닌이 맞냐 네. 쿠르투아가 맞냐라는 그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어떤 팬들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끌어올려다 준 골키퍼가 네. 루닌인데 이거 루닌을 이제 결승전에도 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어느 쪽에서는 자 그래도 주전이 쿠르투아인데 부상이 아닌 상황에서는 쿠르투아를 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쿠르투아가 이제 쇼앤프루브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첼로티 선수의 선택이 참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진짜 이 쿠르투아를 선택한 게 뭐 어찌 보면 쉬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이 정말
우승에 큰 향발을 갈랐다. 이렇게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전반전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반전은 사실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수비에서의 모습이 좀 뛰어났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자비처 선수가 한 단계 전진을 함으로써 상대 후방 빌드업을 견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윙어 아데미와 산초는 미리 내려가서 측면 수비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윙어의 수비 가담으로 5백 그리고 내지는 6백까지 만드는 이런 수비 형태는 4강 파리전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먹히면서 이제 축구 팬들에게 파리가 저렇게까지 공격을 못하는 게 맞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도르트문트가 보여줬던 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전의 전술을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가지고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파리전에서 이제 덴벨레와 그다음에 은바페라는 정말 훌륭한 네. 윙어들을 잘 막아줬고, 그리고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호드리그와 비니시우스라는 또 훌륭한 윙어들을 막아내야 됐었기 때문에 아마 좀 똑같은 연수를 택한 게 좀 그렇습니다. 옳은 선택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는 4-5일 정도로 이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레알의 강점인 측면 연계 그리고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발빠른 측면 자원들의 라인 브레이킹, 공수 전환을 통해서 점유율이 36%, 비교적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제 가장 아쉬웠던 장면, 아데에미가 크루트와 1대1을 맞이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필크루크가 옵사이드에 걸리는 장면들, 요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공격진의 아쉬운 마무리로 인해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슈팅이 8개, 유효 슈팅이 3개, XG 값이 전반전에만 1.88을 기록했음에도, 그리고 빅찬스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득점에 실패했죠. 진짜 XG 값 진짜 높았다. 그래서 전반전 경기를 돌아보면은 도르트문트가 계속 레알의 빌드업부터 정말 앞에서부터 잘 막아냈고, 그리고 공 끌은 이후에 역습 견제도 굉장히 좋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개개인 선수들의 움직임도 되게 좋았으나 이제 마지막 그 발끝. 마무리 이게 저희가 리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 토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게 강팀과 약팀, 그러니까 강한 팀과 우승을 하는 팀과 못하는 팀, 뭐 이런 걸 나누는 좀 기준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 드리블까진 잘하는 선수, 네. 움직임 좋은 선수 진짜 많은데 이 결국 마무리가 음. 안 되는 선수들이 이 월드 클래스와 이 톱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이 득점과 관련된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평가받을 때 팀이 꼭 이 득점하기 직전 상황까지만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요즘 다 느끼는 과연 거예요. 득점 그 자체도 이제 감독의 영향력이 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좀 최근까지 또 다시 갖고 있었던 마인드가 뭐였냐면, 득점을 못하는 건 감독 탓이다. 왜냐면 그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득점을 못한다 이러면은 바꿔줘야 된다. 감독이라면 이게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수가 선수 문제고. 교체를? 선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교체해줄 수 있는 게 감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 돌문전을 보면서 또 느꼈던 건, 이건 너무하게 못 넣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득점 영역에서는 또 감독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공부를 공부를 좀 전반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골 못 넣었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좋은 전술을 짜왔어. 근데 득점이 계속 골대 안 맞고 골대 맞고 골키퍼한테 막히고 이랬을 때 이걸 또 변화를 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테레지치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 건가요? 공부 더 했지. 더 했어야 해야 된다. 돼. 더 해야 된다. 안첼로티만큼 했었어야 된다. 첼로티만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진짜 모든 게 다 완벽했으나 진짜 득점 하나가 터지지 진짜. 않았고, 그러니까 진짜 아까웠어 사실. 저는 점유율이 36% 써 있는데 이렇게 낮은 줄 몰랐어요. 되게 뭔가 도르트문트한테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패턴들이 많았죠. 롱 패스로 한 맞아요. 번 찔러주거나 아니면 패스가 요상하게 갑자기 하프 스페이스를 쭉 지나가서 상대 뒷공간에 노리는 그런 그 것들. 훈메스. 맨발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점유가 생각보다 낮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에르손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가담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해줬었고, 음. 뭐 중앙에 있는 브란트라던가 아니면은 필크루크의 활동량, 그리고 양측면 윙어들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굉장히 툭툭툭 빠르게 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전만 봤을 때는 공격 전환, 수비 전환, 공격, 수비 모두 완벽했지만 이제 슈팅 딱 그 하나의 항목에서 미달이 되었던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레알은 도르트문트의 수비력이 굉장히 고전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전반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전 스트라이커가 없었던 올 시즌의 레알의 공격 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3
1, 2 기반의 측면 활용한 역습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최전방 2를 담당하고 있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좌측면에 함께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오버로드를 시켰을 때 반대편에 있는 오히려 카르바알이 오버래핑하면서 발베르데와 카르바알이 우측 공격을 책임지는 형태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날도 크로스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3일 정도의 빌드업 전형을 구축했고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섞으면서 역습 위주로 전개하고자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윙어의 수비 가담 그리고 4-5-1 전형으로 내려앉은 도르트문트 때문에 좀 지공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레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한정에서 보자면 이제 수비 라인에서만 좀 볼 돌리다가 롱볼 방출.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리블 몇 번 치다가 뺏기고 네. 뭐 이런 장면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롱볼로 차면 사실 레알 입장에서는 뭐 받아줄 선수가 앞에 없잖아요. 네. 물론 뭐 중앙에 카마빈가가 풀어나오던가 아니면 크로스의 그 롱패스 요런 퀄리티가 사실 격이 다르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이런 전술에서 벨링엄을 비롯한 공격진의 컨디션이 다소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앙에서 볼 받아줄 최전방 공격수가 역시 없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재도 다시 한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반전에는 아마 호셀로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전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전 레알 스탯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유효 슈팅이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레알이 이 전반전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나? 그래서 정말 예상과는 다른 흐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점유율 자체는 예상대로 나왔지만 이 점유율이 높음에도 슈팅 하나 못했다는 거는 정말 예상 밖이어서 진짜 맞습니다. 뭔가 다들 흥분하면서 전반전은 끝났다. 그렇게 맞췄는데 그때 진짜 그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에 그게 있었죠. 그 중간에 보여주는 중간 스탯 있잖아요. 네. 중간 네네네. 스탯에 이제 보면 유스팅 0개. 네. 연계. 와 이건 진짜 레알이 연계. 레알이 돌문이 연계라는 할 수도 거.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에 더해서 슈팅도 그냥 2번에 그쳤고요. 네. 빅찬스 당연히 없었고 박스 안 터치가 4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측면으로 볼을 풀어내도 박스 안에 이제 동료들이 거의 네.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XG 값이 0.07이었어요. 물론 뭐 슈팅 2개였으니까 당연하긴 한데 그만큼 64%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못 만들어내는 레알은 사실 저희가 어색하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전반전이었지만 결국은 쿠르투아의 선방에 힘입어서 무실점으로 버텨낸 것에 의미를 두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진짜 쿠르투아도 솔직히 그 필크루크 골대 맞고 그거도 쿠르투아가 결국 방해를 그죠. 그렇죠. 해낸 네. 거기 때문에 네. 진짜 물론 이제 아데미가 그 못 넣은 1대1  찬스는 그냥 아데미가 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터치 미스. 네, 그 어쨌든 쿠르투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했다 전반전에 맞습니다. 진짜. 아데미 이거는 생각 진짜 많았어. 경험이 딱 하베르츠처럼 넣었어야 그냥 되는데. 찼어야 되는데. 그냥 찼어야 되는데 이걸 또 제껴서 안전하게 넣어야지 이 생각에 이런 거 좀 쫄았나 아쉬워. 쿠르투아 보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약간 그 포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후반전의 레알은 역시 이제 유럽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줬죠. 힘들었던 전반이지만 안첼로티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는 늘 그렇듯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라인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돌문의 거센 공격에 대비해서 수비 라인을 정비한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좀 주도권을 내줌으로써 자신들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스날 경기나 맨시티 경기 할 때 약간 의도적으로 내려앉아서 오히려 카운터를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날도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역습에 비해서 지공 그리고 유지력의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라인이 높아짐에 따라서 레알의 측면 공격에 오히려 좀 고전하는 듯한 역공을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반 레알 시작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좀 빨리 변화를 줄 줄 알았거든요. 선수 교체를 네, 통해서. 맞아요. 근데 뭐 당연히 전술 변화 있었지만 선수 교체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냥 선수 자체도 뭐 우리 조졌으니까 빨리 만회해야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여유로운 맞아요. 더 0대 0보다는 벌써 그냥 선제골 벌써 넣은 사람들 같았어요. 얼굴들은 다. 아니 뭐 너무 팬들도 편해. 팬들도 네. 그냥 편안하게 응원을 하던데. 진짜. 후아니토 정신이 진짜 이런 건가? 왜냐면 그것이 그러니까 탑독 입장에서 그 정도로 전반전이 밀렸으면 와 우리 이거 어떡하지? 빨리 변화를 줘야 된다. 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될까? 뭐 이런 뭔가 조급함이 조금이라도 있을 법한데 진짜 그런 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레알한테는. 노련했죠. 챔피언다운. 저는 특히 이제 공간이 발생하면서 크로스, 카마빈가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본격적으로 날뛰기 시작했다고 봤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카마빈가가
이렇게까지 좀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후반전에 되게 번뜩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너킥에서 카르발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트센의 이제 턴오버 이거는 순간 네. 멘탈이 나간 것 같죠. 턴오버를 통해서 비니시우스가 결정 지으면서 사실상 게임을 터트려 버렸습니다. 밀리고 있어도 지고 있어도 결국 레알이 이긴다는 후아니토 정신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레알이었습니다. 이제 라이브 중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한 골 먹혔다고. 왜냐면 85분에 한 골 먹혀도 89분에 한 골 먹혀도 한 골 차는 진짜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게임이 끝입니다. 진짜.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네. 그냥 생각이 조져버렸나 봐. 네.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나 봐. 패스를 왜 갑자기 아니 패스 강도나 이런 게 너무 절묘하게 비니시우스한테 딱 맞게 왔어. 네. 그래서 마트센이 이 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런 장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당황하면 그러니까. 실수하는.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멘탈 잡아야 돼. 멘탈. 예. 그리고 사실 첼시 선수라서 저는 또 아는 것도 있지만 되게 어린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그리고 작년까지 벌리 2부 리그에서 뛰던 음. 선수기 때문에 이런 큰 무드에 대한 어색함이 조금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트센이 도르트문트에 가서 좀 후방 빌드업을 정비해준 면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도르트문트 얘기를 좀 땡겨서 하자면 후반전의 돌무는 이제 전반전만큼의 번뜩임을 보여주지 네. 못하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죠.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실점 이후에 굉장히 조급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모드리치, 크로스, 나초, 카르발 등 챔스 우승 5회에 빛나는 베테랑들이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갔다면 도르트문트의 어린 선수들은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실수를 저지르고 좀 급해지는 듯한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스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72분에 교체 투입이 되었으나 사실 투입되자마자 실점을 하는 네. 바람에 사실상의 별다른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딱 로이스 들어가자마자 코너킥 골 먹혔어. 맞아요. 네. 그거 참. 이걸 두고 이것도 이것도 로이스 그거야? 탓은 아닌데. 이것도 그거야? 이것도 무관기시네. 무관기시네. 경기 정에 무관력이 채워졌다. 어쨌든 뭐 이 선수는 또 스토리가 있는 선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쉽다. 예, 이게 사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오게 되면 또 언제나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언더독을 응원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형성이 네. 돼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머릿속으로는 레알이 우승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심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 뭐야 이런 느낌이 형성됐는데 정말 너무 잘하니까. 골 먹히고 나서 갑자기 이제 네. 마음이 자, 푹 식어버려요. 푹 식어, 진짜. 푹 식고 네. 이제 재미도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경기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제 로이스가 좀 아쉬운 퇴장을 했다면 물론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만 크로스는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레알 마지막 경기를 장식을 했죠. 은퇴 경기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또 있을까요? 진짜 드물죠 이렇게. 음. 그 클럽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네, 와, 맞습니다. 그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온 것도 사실 되게 손에 꼽을 텐데 진짜. 맞아요.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6분 뛰면서 평점이 8.5점, 품목 기준으로 MOM으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1회, 기회 창출 4회, 터치가 108회였습니다. 이외에도 후방에서 좀 볼 순환을 전담하는 모습들 그리고 두 번의 프리킥으로 코베를 완전히 좀 두렵게 하는 모습들 이런 걸로 봤을 때 결론은 크로스 은퇴 왜 하냐 은퇴하지 마라. 이거 레알 팬들도 사실 그 시즌 결산 보니까 크로스 왜 은퇴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첼로티도 뭐 인터뷰도 했잖아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이날도 결국 득점이 나왔던 건 크로스의 코너킥에 이은 카르발의 발끝 또 채워줘. 헤더가 물꼬를 튼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진짜 크로스가 MOM에 받아 마땅하지 않은 그냥 마땅한 크로스가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진짜 또 대표팀에서 아직 좀 경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은퇴하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아쉽다. 나이도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90년생이라서. 저는 사실 2년 전에 크로스 끝났다고 봤거든요. 아 그때 네. 맨시티 만났을 때인가? 4강? 엄청 털렸었죠 수비에서. 그때 막 계속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러면서 음. 아 크로스 끝났구나 했는데 이렇게 이번 시즌에 진짜 본인이 증명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맞습니다. 놀랍고 그리고 전반에도 이게 도르트문트 계속 밀릴 때 저는 크로스만 유일하게 네. 좀 맞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토니 크로스는 이제 뭐 수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이 선수 그런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 근데 이번 시즌은 수비력이 되게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똑똑해지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이 사람은 맨날 공부하는 것 같아. 교수는 연구를 멈출 수가 없어. 닮을 거면 크로스를 닮아라. 예. 아 이거 진짜 이 사람은 이제 좀 레벨이 다르다. 역시 공부를 많이 한다. 교수님 별칭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이제 교수님이 있었다면 또 총장급 되는 분도 한 분 계시죠. 끊임없는 공부로 또다시 성과를 낸 안첼로티 감독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좀 뺀질이 같은데 이게 이제 참. 경기 끝나고 쿠르투아의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는 초반에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프타임에 감독님이 포지션을 변경했고 우리는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결국은 이제 안첼로티의 능력을 한 줄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사실 총장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공부 잘해서는 좀 정치를 부족해요. 잘해야 네,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일단 좀 뺀질이의 기질이 있는데 딱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필이면 근데 총장님일 때 일을 잘한다. 사람들이 가끔 이 일 너무 자리마다 안 맞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좀 교사의 자리에서는 학생 잘 못 가르치는데 총장의 자리에서는 엄청난 일을 잘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안첼로티는 딱 맞지 않나. 그 총장이 되면은 이제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뭐 사람을 삼처장이라고 잘 부르잖아요. 보는, 기획처장, 기획처장 이렇게 그래 이게 그 처장들을 잘 임명해야 되는데 이 안첼로티가 이 선수 선발 라인업 짜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한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다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고평가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능력이 없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뭐 그리고 확실히 이제 선수 변화는 없었지만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레알에서도 전술적 변화가 확실하게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전술적으로도 안첼로티가 이 경기에서 뭐 성과가 없다라고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결정을 하는 건 안첼로티이기 때문에 그쵸. 그 결정에 있어서는 완전 리스펙. 사실 시즌 시작 전에 은바페 이적이 불발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이 시즌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호셀로를 이제 백업의 용도로 영입을 했지만 주전급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4-3-1-2 포메이션을 아이디어를 내면서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켰고 결국 리그 챔스 더블에 개인 통산 5번째 비기어까지 거머쥐게 된 안첼로티 감독이었습니다. 5번 우승은 이게 챔피언스리그 감독으로 네, 저희가 인스타에도 올렸잖아요. 챔피언스리그 5번 그다음에 모든 5대 리그 다 우승했었죠. 맞아요. 저는 이 챔피언스리그에 그 졸업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만 나와야 된다. 레알은 이미 이제, 졸업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준을 레알에 좀 잡아서 15회 우승은 좀 빼라. 그러면 예. 아니면 뭐 이제 슈퍼리그 차라리 하나 이제? 레알은 그냥 그 결승 우승팀이랑 붙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슈퍼컵. 1에서 이제 챔스에 나가는 비용 정도 주고 이 정도면 너무 해먹었다. 이런 생각에서 15회 졸업제도 하나 하고 또 감독도 챔스 5회 이상씩 나가라. 졸업해야 된다. 이거는 반칙이야 반칙.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 얘기까지 나오는 레알 마드리드의 기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챔스 13경기에서 9승 4무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15번째 비기어였고요. 챔스와 유럽의 왕 레알 마드리드의 업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지용이 형이 한번 그냥 쭈르게 네. 읽어주시죠. 일단 초대 우승 1955년 네. 56 시즌에 이제 처음 챔피언스리그 그때는 유러피언컵이라는 네, 이름으로 맞습니다. 시작했었죠. 디스티파노 있을 때 네, 아닌가? 맞습니다. 디스테파노, 뭐 푸스카스 뭐 이런 선수들이 활약할 때 이제 초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우승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차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시즌 동안 6번 11시즌 동안. 최근 말이 안 돼. 11년 동안 6번을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11년 동안 절반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 정도면 우승한 동전 뒤집기 아닌가? 쭉쭉 하나 나오죠. 레알이냐 아니냐? 거예요. 시즌 전에 레알 마드리드에 돈을 걸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반은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통산 우승이 15번으로 최다 우승. 그리고 최다 연속 우승.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푸스카스 디스테파노 있었던 시절에 이제 55, 56 시즌부터 59, 60까지 5연패 5연패. 네, 달성했습니다. 챔스를 5연패. 네,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네. 32팀 체제가 아니라 이제 네. 리그 우승팀만 나오는 맞아요. 유럽피언컵 체제여서 조금 다소 쉴 수 있지만 그래도 말이 엄청난 안 되죠.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챔스 개편 후에 최다 연속 우승 2015, 16부터 17, 18까지 3연패를 네. 시간의 3연패. 네. 이때는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랑 지네딘 지단이 아주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3연패 차지했고 저는 사실 이 기록이 진짜 좀 뭐 절대 안 깨질 것 근대 맞아요. 축구에서 이 정도면 네. 이 기록은 진짜 깨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다 4강 진출팀 레알 마드리드가 33회 그리고 2위 팀이 바이에른 뮌헨인데 21번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이 진출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그리고 최다 우승국 여기는 스페인이 20회. 20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랑 합친 기록이겠죠. 음. 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레알이 15번을 차지했다. 음. 그리고 최다 우승 선수가
그 이제 1950년대 뛰는 헨토 그리고 현대에 뛰고 있는 크로스, 모드리치, 카르발, 나초 이게 예, 모두 여섯 6번의 번씩입니다.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다 우승 기록인데 이 전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다 우승 감독도 안첼로티 5번. 3회가 레알이고. 그다음에 최다 출전 선수, 최다 득점 선수 모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데 레알에서 9시즌 동안 뛰면서 많은 골을 넣고 네. 많은 경기 뛰었던. 그냥 모든 게 다 레알 마드리드다. 그냥 모든 기록이 다 레알입니다. 졸업자들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페레즈가 이제 챔스 시시하다 슈퍼리그 하자라는 얘기가 요 정도 해먹었으면 사실 좀 박진감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진짜 레알 하면 챔스 하면 레알 하는 게 진짜 공식이 완성된 거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시즌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다음 시즌에도 탑독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레알의 음바페까지 오죠. 추가되기 까지 때문에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바페가 왔을 때 또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여기 뭐 알폰소 데이비스, 뭐 센터백 요런 영입 후보들까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간 축구계의 질서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근데 이런 선수들이 영입됐는데 특히 뭐 음바페 선수가 영입됐을 때 제가 이제 저의 사견을 들어보면 한동안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팀의 호흡이 안 맞다 뭐 이런 건 아니지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수단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트러블이 아니면 정말 전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졸업해야 될 안첼로티가 얼마나 잘 정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총장님에서 뭐 가시 될지 아니면 아니 이제 이렇게 밖에 없어. 어디 가나요? 총장님 다음에는 뭐가 할 게 없어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시즌에 뭐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존을 성공적으로 안첼로티가 정착을 시킨다면 진짜 이거는 뭐 펩과는 다른 의미로 거의 가세 위치에 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근데 사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호드리그 자리에 음바페 들어오면은 그죠? 그냥 똑같은 전술을 쓴다고 쳐도 근데 이거는 사실 맨 시즌 초반에 좀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드리그 말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네. 좀 전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리그 스탯만 보면은 뭐 엄청 압도적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그리고 그때 이제 벨링엄이 좀 득점을 많이 하면서 팀을 그- 이끌고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거는 좀 벨링엄 위주의 전술적 구조를 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똑같은 구조에서 음바페가 들어가면 이 전술적 구조를 사실은 공격의 주도를 이게 보면 그 이제 음바페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음바페가 하면 또 벨링엄이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벨링엄으로 한다면 또 음바페가 탈이 나고 또 비니시우스는 또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 벨링엄을 내려서 쓰지 않을까요? 네, 안첼로티의 인터뷰에 따르면 벨링엄은 원래 자리인 8번 정도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벌써 정치 들어갔어요. 역시 총장님답다. 공부가 필요가 없는 사람. 역시. 네, 그러니까 또 결국에 만큼 공부를 했어. 어느 정도만 하면 또 말로만 해도 이미 안첼로티의 머릿속에는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전해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 호셀루가 이제 완전 영입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좋은 자원이었죠. 멤버가 이제 또 지루같이 버텨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또 호셀루가 또 그런 역할을 그래도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선수니까. 한 시즌 돌릴 때 스트라이커가 뭐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사실 좀 이게 스쿼드 요즘 운영이 따라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형 스트라이커 요즘 저희끼리 안 쓰기로 했으니까 좀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하다. 축구팀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레알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대단했지만 이제 다음 시즌은 더 대단해질 거니까 과연 뭐 안첼로티가 얼마나 더 보여줄지 우리한테. 뭐 한때는 이제 덕장이다, 운장이다 뭐 이런 평가 절하되는 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챔스 우승 5회로 다 찍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5회는 이제 운장이라는 표현은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으로 어떻게 5회를 합니까? 으로 5번은 동전 던지기라 진짜 이 정도면. 그래서 진짜 안첼로티 또 인정하는 부분 또 레알 마드리드 팀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 주제는 이것과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발롱도르 얘기입니다. 이제 발롱도르가 이제 시즌제로 좀 개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이제 끝났고 뭐 유로나 이제 코파 이 정도까지만 포함해서 수상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벌써 후보들 윤곽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발롱도르가 그 또 9월인가 10월에 그때 하나요? 이제 아마 개편 10월 때 달쯤에 네, 발표할 네. 거예요. 그럼 이제 리스트가 나오겠구나. 네. 리스트가. 이제 후보 명단 이제 곧 나올 거고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각각 언론이나 이제 배당 사이트에서 순위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기부미 스포츠란 곳에서 탑
20, 탑 20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20를 하나하나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탑 10 정도로 네. 줄여봤는데 일단은 뭐 11위에서 20위 차지한 선수 그냥 이름만 한번 네.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위가 라우타로인데 여기 인테르 우승 이끌었던 선수고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24골 네. 넣었습니다. 아 라우타로 20위? 일단 들어봅시다. 좀 아쉽- 네. 네. 왜냐면 좀 밑에가 아쉬울 또 대단한 선수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라우타로가 이제 챔스에서 결정적인 피케 실축으로 인해서 음. 아틀레티코한테 이제 16가서 광탈을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라우타로가 인테르 우승시킨 공을 인정받으면서 20위권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위로 이제 아스날 선수들이 좀 많아요. 웨데고르, 사카, 라이스 이 정도. 네. 가 이제 적당하다. 10대 10위 후반쯤에 있고요. 여기 적당하다. 또 신기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 아, 네. 근데 사우디 리그에서 무관 아닌가? 네, 무관입니다. 근데 왜 리그 있지? 2등. 근데 골이 44골이에요. 아, 골이 많긴 하구나. 골이 득점이 44골입니다. 프랑스 공부해야 된다. 아, 근데 물론 이제 이 발롱도르 자체가 좀 개인의 퍼포먼스에 맞춘 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감안해도 사우디 사우디가 무관이 이게 음. 이 숟가락을 들이밀 팀인가? 아 물론 이 골은 많긴 합니다. 네. 사우디 무관. 사우디 리그를 뭐 근데 어쨌든 폭격을 했고 네. 뭐 물론 이제 그 호날두의 또 요즘 뜨는 별명 있잖아요. 억제기다. 이 선수가 오면은 팀이 뭐 약간 우승하지 못한다 이런 네. 별명이 있어서 이번에도 무관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개인 성적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의 이름빨이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선수가 그 선수가 보여주는 인기나 뭐 끌어오는 관중수 뭐 노출량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러면 뭐 K리그에서도 한 50골 넣으면 이거 호프 올려주나? 근데 이제 호날두의 명성이 없으니까. 아, 명성이 없으니까. 명성빨로 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한 17위, 18위 정도 차지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가 시즌 절반을 날렸는데 스탯이 이제 26경기에서 6골 18도움. 뭐 많이 했네. 18도움이요? 네. 들어가 된다. 네. 시즌 이제 총 했을 때 리그 스탯은 아닙니다. 네.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마빈가, 호드리구, 그리고 혼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돼.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봤을 때 명성빨로 들어가. 설마 메시? 네, 메시가 아이. 근데 메시는 그건 있어요. 리그 기록은 진짜 호날두보다 더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호날두 호날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여기는 여긴 이제 시즌제가 춘추제가 네. 시즌이 근데 뭐 이제 춘추제죠. 춘추제라서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메시가 데뷔 이후로 뛴 경기 수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는 이제 메시가 최초라고 하고 리그 기록도 세웠고 그리고 지금 거의 경기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맞아요. 기록을 지금 하고 있고 두 개죠, 두 개. 2개? 거의 2개. 한 개 넘는 공격 1.8 포인트. 수준으로 네. 제가 정리한 자료에서는 14경기, 13골, 11어시.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뭐 이제 후반기에 좀 부상 때문에 출장이 좀 안 되긴 했지만 나온 경기들에서 엄청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메시의 이름도 어쨌든 12위, 13위 이 정도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발롱도르를 양분하던 두 선수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예우 차원으로 이거 적당하긴 하네. 네, 적당한 순위에 넣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톱 10을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역순으로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0위는 다니엘 카르발입니다. 음. 사실 이 선수는 그 결승력 직전에 파워랭킹을 매겼을 때는 순위권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제골을 넣음으로써 이제 톱 10까지 뛰게 된 뭐 거예요. 이거 인정할 만한 네, 부분이죠. 인정해야죠. 결승골이니까 또. 그리고 카르발이 이번 시즌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원래 맞습니다. 좀 약간 부상도 좀 있었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에 그걸 했대요. 글루텐 프리? 약간 그 이제 식이요법 같은 걸 좀 하면서 부상을 확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이 더불어져서 행운이 따르면서 또 음. 챔스 결승골, 선제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톱 10에 위치하게 됐고요. 어쨌든 결승골을 넣었기도 하고 그리고 시즌 41경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들어갈 만하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위는 플로리안 비르치입니다. 뭐 비르츠도 네.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났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순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9위가 생각보다 전혀 낮다고 생각 안 해요. 충분히 높을 만큼 높다. 왜냐면은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로파리그 우승했으면 진짜 한 4, 5위 이쯤까지도 노려볼 음. 만한데 근데 유로파리그 우승 못해서 한 선수는 제낄 수 있다. 한 선수는 제낄만하다. 누구 제낄 수 있습니까? 7위. 7위 제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7위 이따 소개를 네. 하면서 7위는 제낄 수 있다. 네. 근데 뭐 비르츠 선수는 뭐 저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음. 뭐 대단한 선수인 거는
확실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다. 네. 일단은 이번 시즌은 아마 잔류할 것으로 보이죠. 네. 레버쿠젠에서 챔스 뛰어봐야지 한번 또 뛰어봐야죠. 알론소랑. 네, 알론소랑 챔스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고. 뭐 그리고 비르츠 같은 경우는 유로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유로에서의 활약에 따라 좀 많이 스텝업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순위가 그렇게 순위가 생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위는 로드리입니다. 로드리가 리그에서 결장했을 때 맨시티가 다 졌대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맨시티에서 이거 문제네. 펩 공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될. 이거 필요하죠. 이거 보강학습. 보강학습. 로드리 이거 의존 이 정도면 펩이 공부를 해야 된다. 펩이 공부 더 해야 될것 이거는 이제 같은데. 구몬 더 불러야 된다. 한번 더. 구몬 학습 한 번 더. 아, 그만큼 이제 로드리 선수의 영향력이 맨시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방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패인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2무 몇 패일 텐데 2무 몇 패 이런 걸로 기억했던 것 같은데. 승리가 없다를 내가 잘못 오역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영문자료 찾아보니까. 번역으로 네. 해갖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가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긴 적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이긴 적은 네, 없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50경기 9골 14도. 공격 포인트도 많아. 수비형 미드필더인데도 네.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가 뭐 20개가 넘으니까 이거. 그리고 우승을 결정지을 만한 경기에서 또 득점 맞아요. 기록을 해줬고. 네. 맞아요. 이게 클러치도 있어 이 선수가. 골을 넣을 네. 때마다 되게 결정적인 골을 많이 넣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8위로 음. 지금 파워랭킹에 매겨져 있습니다. 이 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네. 더 올라가도 된다. 근데 내려갈 만한 선수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7위요? 저는 솔직히 6위랑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도 약간 동의. 음. 네, 프리미어 네. 리그 내에서 봐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과감히 말하겠습니다. 로드리요. 탑5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생각. 아니 저탑5 가기에는 탑5? 왜냐면 탑5 위에는 다 이 트로피가 있는 선수들이 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트로피가 없었어. 가기에는 로드리도 한 명 있어요, 있는데요. 아 그러네. 얘 왜 있어 여기? 얘 뭐야? 저는 탑5 들어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 애가 하나 있네. 네, 계속 하시죠. 일단 계속 하시죠. 뭐 물론 이제 맨시티도 리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네.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했는데. 어쨌든 아 이거- 클럽 월드컵이 있네. 그거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탑5 들어가세요. 탑 클럽 5까지 월드컵까지 가능하다.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7위가 이제 비르츠랑 순위가 바뀔만 하다고 했던 안토니오 리디거 선수입니다. 아 근데 리원은 진짜 수비 올 시즌 네. 좋았죠. 뭐 여기 이제 김미 스포츠 코멘트에 첫 줄에 지금 리디거보다 더 나은 센터백이 있나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죠. 이제 제가 또 반론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사실 수비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한 자리 그냥 준 거다. 줄 사람이 없었어. 수비수 리디거가 못했다.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럼 약간 리디거 할당제군요. 굉장히 잘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프랑스의 할당제다. 예. 아니 약간 센터백 한 명 줄 거니까 제일 잘한 센터백 한 명을 이호순위 정도에 넣자 요거군요. 넣자. 이거는 좀 근데 뭐 이거는 뭐 프랑스 풋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네. 김민 스포츠. 그 김민 스포츠가 하나 넣은 거다. 이거 또 공격수만 넣으면 욕 먹을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김민 스포츠가 하나 이렇게 넣은 거다. 그래서 리디거가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좀 억지 배정이 좀 있는 것 같다. 말투가 인간 강사 같은 거지. 컨셉이 뭐 약간 주식 분석해 주시는 분 같지 않아요? 약간. 네, 어쨌든 리디거도 이제 독일 선수니까 이제 유로 우승하면 뭐 순위가 올라갈 그거 여지가 뭐- 없나요? 아니, 뭐- 근데 뭐- 우승해도 우승은 올라가야죠. 아니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나? 사실 그 말은 모든 선수한테 통용되는 그렇긴 거라서. 한데. 근데 형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리디거는 7위가 최대인 것 같다. 약간. 아니요. 리디거가 유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해서 탑5 안에 들어가 된다. 할당제구나. 할당제로. 아니 할당제? 할당제는 좀. 뭐 거의 할당제 유로에서 뭐 대학에서. MVP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무조건 있죠. 와 그러면 리디거가 뭐 유로 우승해서 MVP를. 근데 이 제가 생각하는 이 발롱들에서 탑3 안에 들어가려면 이 수비수가 그 반다이크만 반다이크. 이 반다이크. 반다이크는 네.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쵸, 그쵸. 예, 말도 안 뚫리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 반다이크는 골 넣는 거 빼고 다 해서 골도 넣었던 것 같다. 아니 심지어 그때 돌파 개수가 맞아요. 한 개인가밖에 없었던 걸로 알았어요. 아 돌파 허용이. 허영이 하나가 있어서 한 시즌에 이런 맞아요. 거. 그거 아닌가? 황희찬? 아니 그 전 시즌에. 전 예. 시즌인가? 그만큼 대단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디거는 뭐 개인 퍼포먼스가 많이 반영되는 발롱도르라고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에 기여도 요걸 했을 땐 저는 최소 5손가락? 좋게 보면 3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만하다고 보는 게 수비 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알라바, 맞아요, 뭐 맞아요. 밀리탄,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날아갔어. 요런 선수들이 계속 나가면서 나중에 뭐 추아맨이랑 뛰었어. 네, 추아맨이랑 뛰었어요. 근데 리디거만큼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뭐 홀란드를 막는다던가 요런 케인을 막는다던가 요런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레알 팬들은 리스펙트를 할 만한 시즌이 아니었나. 제가 또 1대1 대응마크 잘 막는 선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카일 워커, 리디거도 그렇고 또 누구 있지? 좀 1대1 잘 막는 선수? 반다이크.
반다이크는 뭐 반다이크는 이미 뭐그 능력은 이미 뭐 하고 네. 출중하고 뭐 그래서 저는 1대1 대응마크를 굉장히 잘 막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리디고도 이 1대1 대응마크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죠. 그렇죠. 유로에서의 활약을 한번 더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위가 이제 필포든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잉글랜드 언론에서 뽑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음. 김민 스포츠도 아무래도 영국 언론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로드리가 올해 선수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포든한테 이제 뭐 뺏겼다라는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든이 올해 선수상을 저는 받았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 잉글랜드 빨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싶어요. 저는 탑 10은 인정. 탑 6는 좀 애매해. 네, 좀 애매해. 애매해. 제가 탑 10은 인정. 생각해도 조금 애매하다. 이게 리그에서는 진짜 잘한 건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막 기억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리그에서도 따지자면 팔머가 더 잘했어. 아니 뭐 골 이제 이런 것만 맞긴 해. 생각하면 팔머가 더 잘했어.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 선수가 보여준 영향력이 네. 대단한데 우승을 그- 했으니까. 그 영향력을 다시 평가할 거면 이 어디야 그 누구야 영향력 봤을 때 뭐 로드리 같은 선수를 끌어 내려야지 그러면 뭐 거의 탑3 이렇게 예. 근데 영향력 얘기할 거 아니니까 발롱도르가 포든 잘하긴 겁나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리그에서 물론, 19골 아, 8개 여기서 못하는 선수는 녹음했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2급이냐 음.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탑 5로 이제 접어들 텐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네, 순위권이에요,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유로나 코파의 성적에 따라서 5등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 높습니다. 네. 음. 지금 이제 5등에 위치한 선수가 은바페입니다. 은바페. 네, 은바페도 진짜 스탯 너무 어마했죠 이번 네, 시즌에. 은바페도 이번 시즌에 총 시즌 통틀어서 48경기 44골 10도 음. 개 많이 넣었다. 그 이제 파리 경기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 후로 저희가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음바페가 없으면 답답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공격 전개나 뭐 마무리나 있어서 은바페가 없으면은 참 팀이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영향력이 있는 선수고 음바페가 파리에 이제 유로를까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로까지 우승을 이끈다면 1등 1등 할 만한 유로 1등 유로 우승하면 우승하면 1등 발롱도르 탄다. 네 유로 우승에서의 중심 선수가 된다면. 된다면 근데 뭐 은바페가 안 될 가능성이 사실 더 없기 때문에 팀이 우승하는 거 쳤을 때 지금 팀의 주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뭐 당연히 에이스 역할 은바페가 뭐 스코어러나 뭐 드리블이나 이런 거 다 프랑스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만약에 우승을 하면은 은바페가 발롱도르 탈만하다. 바로 탈만하다. 탈 가치가 있죠 분명히. 은바페는 이런 빅 게임 그리고 뭐 그렇죠. 국가대표 경기 같은 데서 보여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다만 그 지난 유로 지난 그 2020 유로 2020 2020에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그런 치욕을 좀 어떻게 씻어내는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그럼 뭐 프랑스에서 뽑면 돼. 아, 그렇네. 뭐 네. 프랑스 안 주면 그것도 아, 이상하죠. 그렇죠. 네. 같네요. 프랑스 풋볼의 홈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4위가 이제 경석경이 의문을 표하셨던 해리케인입니다. 일단 뭐 해리케인이 사실 무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진짜 아무것도 없죠. 네, 지금 트로피가 생무관이야, 0개입니다. 생무관. 근데 개인 트로피가 많아요. 이제. 네. 이제 개인 트로피로 이제 분데스리가 득점왕 거기에 더불어서 이 5대 리그에서 제일 많은 득점을 터뜨려서 유로피언 골든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만약 잉글랜드가 유로에 우승한다. 뭐 그러면 인정. 아니야 근데- 안 됩니다. 근데 벨링엄이 벨링엄이 아, 있으니까, 그러네. 네, 되게 갈려요. 그 때문에 그래서 3등까지 뭐 같이 이제 잉글랜드 아. 쓰니까 보자면 3등이 이제 벨링엄인데 뭐 벨링엄은 뭐 시즌 초반에 호날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그리고 이게 보여주면서- 미드필더의 스탯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미드필더가- 포워드 자리에 위치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미드필더로 브랜드 선수가 굉장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리그 우승에서는 벨링엄이 맞아, 1등 캐리했죠. 공신이다. 네. 네,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뭐 도르트문트에서 이적하면서 어리잖아요, 되게. 근데 맞아요. 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런 게 뭐 깡그리 무시하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되게 챔스 우승이랑 리그 우승 혁혁한 공을 세운 벨링엄이고 이게 시즌 기록이 42경기 23골. 야, 13호. 이 23골? 말도 안 된다. 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옛날에 우리가 봤던 뭐 램파드나 야야 투레의 그런 포스를 좀 뛰어넘는 네. 뭐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뭐 각각의 이제 골 개수도 좋지만
퀄리티가 음. 이 승부를 결정지는 골을 너무나도 많이 또 터트려 줬기 때문에 엘클에서 그 엄청난 중거리 슛도 있어. 엘클 두 경기에서 네. 다 이제 네. 기깔나는 골 넣었죠. 사실 이거는 시즌 초반에 보여주던 스텝보다는 아쉽긴 해요. 맞아요. 시즌 초반에는 호날두 페이스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한 40골은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 23골에 그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경기 영향력적이나 레알이 올 시즌 스트라이커가 없었음에도 팀이 돌아가게 만듦에 있어서는 벨링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인도 이제 어쨌든 팀은 무관을 하고 말았지만 개인 리그에서는 수상이 네. 화려하니까 32경기 36골 리그에서만 8도움 기록했고요. 챔스에서는 12경기 8득점 4도움. 근데 벨링엄이 있어서 진짜 유로를 우승해도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수상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유로 득점왕까지 해리케인이 차지를 한다면 이게 리그, 챔스, 유로까지 득점왕을 다 한 선수한테 발롱도르를 안 줄 수 있는 건가? 저는 안 줘도 된다 생각해요. 무관은 너무 커요. 왜냐면 바이에른 미넨이 무관을 했어요. 그거는 커요. 근데 저는 뭐 그 마이너스였다. 가정을 하면은 저는 가능할 것 같은 게 음. 벨링엄이 부진하다 혹은 뭐 부상으로 빠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다. 그럼 전제 조건 하나 붙어야 되네. 벨링엄이 부진한다. 네. 네. 근데 사실 벨링엄이 부진하고 우승하고 득점왕까지 하는 건 저제 조건이 너무 많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다. 그거는 거의 힘들다. 이거 안 된다고 하죠 그냥. 어쨌든 이 벨링엄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또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잉글랜드 선수 2명이 탑5에 포함됐기 때문에 표가 잉글랜드는 갈리겠다. 우승을 하더라도 표가 단일화되지 않고 네. 갈릴 단일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네. 기자단 표기 때문에 네. 한 표 한 표가 정말 음. 큽니다. 이거는 선수나 감독이 뽑는 게 아니라 기자단들이 네. 뽑아서 사실 그럴 때도 있었죠. 리버풀이 18, 19 시즌에 반다이크가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발롱도르도 수상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살라나 마네한테 분산이 되면서 그쵸, 이제 메시한테 맞아요. 표가 많이 갔던. 네, 그거는 정말 뭐 이미 뭐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 옛날에도 뭐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뭐 1포인트 차이로 막 수상자가 갈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리베린 아니지? 그거 아니, 아니야? 완전 리베리는- 초반이에요. 저희 리베리는 태어날 네. 때쯤. 아니 2000년도쯤 뭐 이때쯤인데 네. 5원이었나? 아. 5원이 뭐 그런 사연이 있을 것 5원인가 같아요, 앙린가 뭐 진짜. 아마 그쯤일 거예요. 어쨌든 그쯤에도 1포인트 뭐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표가 수상자가 갈렸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수상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등은 이제 종강을 선언한 토니 크로스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스토리에 그런 펌핑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이 근데 좀 들어요. 실제로도 잘하긴 했으니까 뭐 겁나 잘하던데. 말이 안 되게 잘하던데. 어떻게 보면은 스탯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미드필더의 역할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 저는 근데 스토리빨이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로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크로스. 만약에 맞아요. 예를 들어 독일이 우승을 하고 그 중추에 당연히 토니 크로스가 있을 거니까 만약에 독일이 유로 우승까지 거머쥔다면 거의 무조건 토니 크로스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쵸. 뭐 사실 유럽 대항전이 있는 시즌은 이걸 계속 말하면 입 아픈 게 그냥 유럽 대항 뭐 월드컵 아니면은 유로 메이저 대회. 코파 이런 것처럼 메이저 대회가 있는 시즌에는 거기에서의 활약이 사실상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승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선수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있잖아요. 아, 네. 이제 스토리에 네, 굉장히 네. 중요시하는 나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프랑스가 뭔가 스토리에 더 원한다면 토니 크로스 하나 줄 수 있다. 우승한다면. 독일 우승한다면. 서사의 중요성을 베르베르, 얘기하기 위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한국을 언급하는. 점령했다. 베나베베까지. 그분이 좀 한국에서만 또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기자단 투표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요할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러네. 맞아요. 또, 기자단이 또 뽑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기자는 또 이거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그러니까. 서사가 왜요? 있어야 은퇴 기자들이 살아있기 시즌에 때문에.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리그 우승하고 유로 우승도 하고 발롱도르까지 받아 이거 네. 거의 그냥 기사 한 5개 나오거든요. 이게 참 이 발롱들가 또 기자분들에게 잘 보이기 야마가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거 뭐 기승 정결 자체가 그냥 토니 진짜 좋아. 크로스.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뚝딱이야.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이제 10몇 년 전에 이제 지단이 지단이 있었는데 이제 지단이 2005-2006 시즌이 끝나고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근데 이때 지단은 뭐 챔스 우승을 하거나 뭐 리그 우승을 하거나 아니에요. 그러진 네. 않았습니다. 그때 바르셀로나에 호나우지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진 못했는데
2006 월드컵에서 지단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매직을 보여주면서 4강전인가 브라질 8강전에서 브라질을 뭐 영혼까지 터는 뭐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을 결승까지 이끌고 결국 은퇴 무대가 월드컵 결승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박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전반기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롱도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06년을 총해서 발롱도르를 수상하기 때문에 후반기 성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롱도르 2위를 차지했고 그때 제가 뭐 봤던 자료에 따르면은 이탈리아가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네. 지단이 박치기를 하고 근데 일면이 이탈리아 사진이 아니라 지단의 박치기 사진이 일면에 실면서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우승이 조금 네, 이면으로 밀려나고 지단 왜 그랬나 이게 일면이었던 슈퍼스타기도 네, 했고 슈퍼스타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크로스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요. 물론 유로와 월드컵의 위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크로스는 지금 리그랑 챔스까지 우승을 했고 여기에 유로까지 우승하면은 뭐 안 줄 명분이 없죠. 그것도 있고 네. 또 토니 크로스가 한국에서 이미지는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유럽 내에서 느끼는 토니 크로스는 스타거든요. 왜냐면 정치적인 발언도 굉장히 잘하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은 스타의 기질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진다면 뭐 발롱도르에서 조금의 포인트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자분들한테. 비슷한 케이스가 2개 정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최근으로 따지면은 뭐 지난 시즌에 메시 이제 크로스도 유로 그치. 빼고 다 있거든요. 이제 독일이 유로를 최근에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느냐. 그럼 진짜 다 하는 거네 그러네. 크로스도.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 미드필더로서 모드리치가 이제 2018년에 수상을 했는데 물론 그 아저씨는 그 뒤로도 많이 해먹고 있긴 하지만 약간 모드리치도 그때 2018 맞아요. 월드컵에서 라스트 댄스처럼 뭔가 다 크로아티아를 캐리했지. 불태우고 아직도 네. 댄스 아직도 추고 있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도 약간 그 둘의 전철을 네. 밟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발롱도르 네. 수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발롱도르가 은근 스토리 있는 사람들을 네. 좀 주긴 했네. 네. 스토리를 그래서 생각보다 중시하는 네. 확실히 기자들이 뽑다 역시 보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라입니다. 스토리를 중요시하나 빨리 강탈한 그 발롱도르도 빨리 뱉어내야 되지 않을까. 줘야지. 그거 뭐 논의하고 네, 있다면서요. 논의. 레반도프스키가 네. 줘야지. 저 호날두 팬을 찔려서 리베리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스네이더일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는 비니시우스입니다. 네, 비니시우스가 시즌 초반에는 부상 여파도 있고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의 이 4-3-1-2 전술에서 이 중앙지향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조금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리그 내에서 좀 부진한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접어들고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챔스 토너먼트에서만 4골 2도움 그리고 드리블 돌파가 뭐 막 10개 가까이 되는 경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크랙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요. 뭐 제가 방금 뭐 뜬 자료에서는 뭐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선수로 비니시우스 선수가 뽑혔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엄청나게 계속 좋았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해줘야 될 때 엄청나게 잘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 분명히 1위가 될 네. 그런 가치는 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1위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실 비니시우스가 1위까지 할 저도 그거였나? 그러니까 뭐 네. 순위 안에 드는 건 인정하겠는데 이게 1위인가? 1위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임팩트를 보여줬던 선수들이 들어가는 생각하는데 이게 참 비니시우스가 그 좀 초반에 절기도 했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 생각하면 1위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챔스 결승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반영이 됐어요. 반영됐죠. 어제 했던 자료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니시우스가 1위지 않을까. 왜냐면 벨링엄이 이제 전반기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배당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된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비니시우스도 일단은 국가대항전 그 코파가 코파 있어. 성적이 맞아요. 코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파에서 우승을 못하면 비니시우스도 이제 뭐 가는 거죠 이제. 맞아요. 경쟁력이 네. 떨어지죠. 여기 보니까 이제 카르바를 10위 준 거 보면 이게 챔스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뭐 있어야죠 당연히. 네, 영향이 챔스에서 제일 너무 커야 잘- 되는 건 너무 맞죠. 잘했어요. 그렇군요. 물론 발롱도르의 기준에 대해서 프랑스 풋볼이 뭐 평가할 때 뭐 선수의 성적보다 팀 성적보다 개인의 퍼포먼스나 그래. 성적을 우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니시우스가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네. 그 보여주는 드리블 돌파가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말이 안 네. 되니까 진짜. 버그야 버그. 저는 진짜 진짜 뭐- 뭔가 두 명 붙여놔 뜰 텐데. 저거를 네. 왜 저렇게 치지했는데 뚫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미 범위에 벗어난 네, 선수라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개인의 퍼포먼스, 개인의 뭐 영향력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저는 비니시우스 대신에 그 토니 크로스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맨 영향력이니까 그런 것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해리 케인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퍼포먼스만 진짜 본다 이러면 해리 케인 충분히 이런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만약에 이번 시즌이 유럽 대항전 그 메이저 대회. 대항전이 없었다면 뭐 누가 받았을지 진짜 좀 몰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유로라는 그죠, 변수가 그죠. 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가정을 해서 예측을 하기가 좀 네, 그래서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누가 어떤 국가가 우승하냐에 따라서 그냥 그 국가의 중심 선수가 좀 그치. 받는 그런 그림이 네. 좀 그려지지 않을까? 네, 지금은 다 뭐 만약에 브라질이 우승하면은 브라질이 우승해도 비니시우스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전제 조건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우승국이 뭐 프랑스일 때, 뭐 잉글랜드일 때, 그리고 독일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프랑스일 경우에는 음바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니시우스가 우승을 해도 코파를 해도 음바페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뽑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홈 어드밴티지. 홈 어드밴티지는 이길 수가 없어. 훅 들어오네 예상치 못한. 이거는 혹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음바페가 받을 퍼포먼스를 몇 번 보여줬는데 발론도 또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공로 느낌으로. 이게 참 이제 줄 타이밍이 됐는데 또 메시가 우승해버리고 누적 점수. 누적 점수 했을 때 발롱도르에 누적 점수가 있던 사례가 있죠. 네. 1956년 최초 수상할 때 이제 스탠리 매튜스라는 선수한테 그 최초 전에 수상할 때 그렇게 따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줘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가 우승하면 음바페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독일이 우승한다. 독일이 우승한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비니시우스가 코파에서 캐리해서 우승했을 때입니다. 팀 내에서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네. 가정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러면 뭐 토니 크루스는 독일 우승한다. 독일 토니 크루스 받아야죠. 그럼 뭔가 어쨌든 코파보다는 유로를 유로.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저는 뭐 한 시즌 이번 한 시즌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그 이제 투표를 할 시즌쯤에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솔직히 그냥 얘기하자면은 이 프랑스 풋볼에서 지체를 하고 그리고 투표 다 유럽 기자 가잖아요. 브라질 기자 안 하잖아요. 아니요. 한국 기자도 하고. 내가 기자. 근데 숫자는 다르죠. 숫자를 네. 보면은 당연히 브라질 기자도 있고 한국 기자도 있고 한국 기자만 해도 유로랑 코파의 영향력을 보면 유로의 손을 들어줄 거거든요. 맞아요. 유로는 뭐 미니 월드컵이라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의 영향력이 훨씬 솔직히 때문에. 코파는 저는 근본이 좀 없다. 한번 너무 많이 하긴 너무 해. 많이 해요 여기는. 대회를 뭐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확실히 저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우승했을 경우 그것도 뭐 대단한 업적이긴 하지만 유로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팀 동료 뭐 예를 들면 토니 크로스 뭐 이런 아니면 주드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유로를 우승했을 경우에는 뭔가 비니시우스가 그들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참 아쉬운 게 남미의 또 국가의 수가 좀 유럽보단 적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북미까지 합쳐서 합니다. 그래도 뭔가 그래도 또 근본 그래서 좀 그 어떻게 바뀌는데? 보면은 스탯을 쌓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브라질이 코파에서 우승하는 느낌이랑 또 어디죠? 이제 독일? 독일이 또 유로에서 우승하는 독일은 거랑은 저 최근 우승이 없어요. 없어요. 레벨이 진짜. 진짜 오래됐어요. 1996년에 아마 뭐 마티아스 잠모 뭐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데 크린스만 있지 않나?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클린스만이랑 마테우스랑 싸워서 이제 네. 마테우스가 떨어지고 잠모가 이제 우승해서 네. 발롱도르까지 받았.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제 독일이 우승을 하면 독일이 받을 거, 독일에 있는 선수가 하나 받을 것 같고 또 이제 프랑스가 우승하면 프랑스에 있는 선수가 받을 것 같은데 잉글랜드가 우승한다? 이거는 표 갈린다. 잉글랜드가 우승하면은 비니시우스가 변수가 수상할 있다. 수도 있다. 변수가 있다. 비니시우스가 받을 수 갈려서. 있다. 다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뭐 네, 네. 반론이나. 네. 프랑스가 뭐 네. 음바페가 우승시키면 또 이걸 해주긴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에 발롱도르의 이런 동향을 보면서 제일 재밌는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왔던 네. 적이 요즘 없는 것 이렇게 같아요. 막 후보가 4명 5명이었던 적도 거의 없고 일단 메시 호날두가 빠지니까 메시 호날두가 재밌어. 없으니까. 메시 호날두가 없으니까 확실히 뭔가 재밌다. 작년에는 이제 메시 받았어야 돼. 왜냐면 메시가 무조건 했어야 무조건 되는 메시가 또 받았어. 그런 거였기 그리고 벤제마 할 때문에. 때도 뭔가 압도적인. 벤제마 했었어야 돼. 뭐 그나마
그 논쟁이 됐던 게 2019년 근데 메시랑 반다이크랑 예. 했던 그때 말고 이제 뭔가 다 압도적인 일감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드리치가 진짜 좀 애매하지 않았나 그때? 모드리치도 약간 근데 이변이 있긴 했는데.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는 아니죠 준우승? 준우승 하고 나서는 그래도 음. 호날두 쪽으로 모드리치 쪽으로 기울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뭔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역대 발롱도르 제가 축구를 보고 난 이후에는 뭔가 제일 뜨거운 경쟁이 아닌가. 물론 그만큼 좀 선수의 네임밸류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정도면 이 뭐 정도 훌륭한가? 일단 여기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어려요. 벨링엄이 03이고 비니시우스도 01인가? 그 정도일 거고 그리고 5위 은바페도 98인가 98. 그렇거든요. 네. 그럼 탑5 중에 3명이 이제 20대 초중반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세대 교체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롱도르 얘기까지 맞춰봤고 뭐 결국 정리하자면 발롱도르는 국가대항전에 또 네. 성적에 따라 많이 또 갈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근데 만약에 네. 포르투갈이 우승했어. 호날두가 막 캐리해.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안 되나? 뭐 호날두야. 호날두요? 저는 하나 챙겨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뭐 호날두야. 6대 7로 만들어줘야 된다. 사우디 상 하나 줘. 사우디. 뭐한 10골 넣으면 인정합니다. 아니 왜냐면 유로에서 10골 넣어서 네. 우승하면 진짜 혼자 진짜 뭐 역사 캐리하면 인정하는데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반대로 아르헨티나가 이제 메시 캐리를 안 돼, 코파에서 우승하면 그거는 아 그건 좀 많이 힘들어요. 그건 이미 힘들다. 줄 만큼 다 줬다. 줄 만큼 줬다. 아 욕심이다. 이제. 여기서 또 좀 뇌절이야. 아, 이거 진짜 내절. 좋습니다. 뭐 메시도 시한 10골 넣으면 뭐 그럼 프로 모르나? 모르겠다.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발롱도르를 주는 데 있어서는 국가대항전, 유로, 그리고 코파 뭐 이런 경기들을 또 네.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에 참- 저희가 이제 유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도 열심히 누가 발롱도르 수상할까 주목하면서 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유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토크를 너무 길게 했어. 그래 콤파니 얘기를 하면 안 됐어. 콤파니가 너무 길었어. 오늘 안 해도 되는 형이 얘기였는데. 연봉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진짜 아니 연봉이 너무 많이 받아. 이번에 돈이 100억을 받아 콤파니가. 엔조 마레스칸 오피셜도 안 떴는데 한 5분 얘기했어. 네, 그래서 일단 1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치고 한번 2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